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요즘 좀 너무 심각한 얘기들보다는 가벼운 얘기들로 많이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예전보다 영상 내용의 질이 많이 낮아졌다, 컨텐츠의 미천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은 좀 예전 영상들의 내용들처럼 분석적인 내용을 들고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이번 7월이 샤오미 상장 1주년이었었어요. 그런데 무려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41.5%의 주가가 떡락했고요. 무려 1,500억 홍콩 달러가 하늘로 증발했어요. 샤오미가 홍콩에서 상장을 했고 홍콩 외신의 신문에 나온 기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콩 시위 때문에 홍콩에서 상장한 샤오미가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샤오미는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다가 자기 나라 휴대폰으로 만들어서 떡상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떡상을 하다 보니까 그 훔친 기술들이 본디 자기들의 기술이라고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술들을 훔치지 않아도 이제는 다른 기술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샤오미는 스마트폰 판매가 회사 매출의 총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샤오미는 기술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고자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마진율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 인터넷 쪽으로 발을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스마트폰 판매 비중을 낮춰버리는 악수를 두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사실 미국의 기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화웨이 사건 이후로 미국이 중국에게 소프트웨어 자체를 전혀 판매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샤오미에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말고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생산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비중을 낮춘 사업들만 근근히 살아가고 비중을 높게 잡았던 사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작 샤오미 사장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에 100억 위안을 더 투자할 거라고 하니까 아집인 건지 자신감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1년 만에 22조 7,500억이 증발하죠.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중국인이다 이러면은 국산 내수 시장만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중국인이면 화웨이, 샤오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삼성이나 아이폰 같은 걸 사용하면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사실 없어서 못 써요.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중국에서 최신 아이폰 들고 있으면 야, 너 빈거 쓰는구나. 요즘 사업이 잘 돼가니? 돈 좀 만지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중국 내수용폰은 중국 물가에 맞춰져서 나오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세계 공통 가격이에요. 최신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한국에서도 150만원, 중국에서도 150만원이란 소리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연봉 800만원, 월 70만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의 2018년 평균 직장인 월급은 335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애국을 위해서 내수시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클럽만 가도 클럽 DJ나 클럽 직원 같은 약간 사치와 간지를 중요시하는 직업들에서는 모조리 다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그게 간지니까요. 여자 꼬실 때도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은근슬쩍 이렇게 책상 위에 이러면서 아이폰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해요. 중국에서도 시골 지역에 정말 국가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그런 바보 중국인이 아니고서야 4대 도시에서 사람다운 생활을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중국 내수 물건보다 해외산이 훨씬 좋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중국인들도 중국 물건은 싼 맛에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중국이 K-팝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니까 그거를 중국으로 들고 가서 C-팝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에게 팔아먹고 있다, 그죠? 중국에서 아이돌 트레이닝을 했던 저로서는 아마 샤오미와 같은 꼴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술이란 건 훔쳐서 들고 가도 샤오미 공장처럼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술가의 정신이 계속 전수가 돼야 되는데 중국인들의 특성상 예술도 돈 벌려고 해요. 애초에 방탄이나 이런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면 K-팝을 훔쳐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C-팝을 처음 키울 때는 한국에서 유명한 댄서들을 막 사가가지고 카피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아이돌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세대가 달라질 때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아이들의 질이나 실력은 점점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언제나 세계화를 목표로 아이돌을 제작해냅니다. 그러니까 K-팝이 세계화를 계속 이룰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중국은 세계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내수를 보고 만듭니다.
이렇게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데 왜 세계화를 생각해? 하면서 내수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의 지식을 들고 온 1세대보다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을 준비하는데 반 친구들이랑 그냥 장기자랑을 하는 거랑 학교 대항전에 나가는 거랑 마인드랑 준비하는 자세부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이 떨어지면 말입니다. 가격이라도 저렴해야죠. 중국인들도 내수용은 싼 맛에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 C팝 아이돌은 페이 인플레이션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실력도 질도 K-팝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페이는 K-팝의 10배부터 조금 이름을 알린 친구들이면 100배까지 받아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돌을 열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 벌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국판 프로듀스 시리즈인 우상연습생을 한번 보신 분 있으실까요? 거기 친구들은 슈퍼스타인 멘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잘못을 지적해주는데 그 시간에 졸아요. 발표해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춤을 못 추겠다고 합니다. 개판이에요 아주. 중국 C팝의 미래를 책임질 2세대 애들이 벌써부터 개판이 났습니다. 1세대들이야 한국인들이 잡고 키웠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검증된 애들이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거라서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1세대들이 돈을 잘 버는 걸 보고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2세대 애들이 벌써부터 질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엔터 사장들은 아직까지도 엔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아요. 마치 건달들이 우리나라 엔터계를 돌리던 예전 우리나라 같은 상황인 거죠. 굉장히 막무가내와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돌립니다. 윗대가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개판이고, 그런데 중국 언론은 이미 C팝이 K팝을 앞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요. 저는 중국 C팝이 샤오미가 남의 기술을 훔쳐가 놓고 그걸 자기네들 기술인 줄 알고 사용하다가 엎어진 것과 별반 다름없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만 지나고 나면 알 거 아는 사람들은 결국 또 내수용 아이돌을 찾지 않게 되겠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산이 훨씬 좋다는 걸. 결국 내수용은 질이 떨어져도 싼 맛에 써야 되는데 질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어나 버렸으니 결국 내수용을 써주는 서민들마저 C팝에서 눈을 돌리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서 외양간을 차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은 도둑이란 걸 알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